안녕하세요. AMPM 김경현 마케터입니다. 패션 뷰티 업종은 브랜드만의 컬러를 담은 소재나 호기성 소재만으로 충동 소비, 모방 소비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소재를 활용한 마케팅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매체 중에서도 가장 접근성이 좋고 전화를 일으키기에 가장 용이하다고 평가되는 메타 광고와의 접점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패션 뷰티 업종에서 메타 광고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A부터 Z까지 상세하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에서는 총 6가지 캠페인이 있는데요. 여기서 패션 뷰티 업종과 같이 이커머스 업종에서는 트래픽 캠페인과 전환 캠페인을 가장 많이 사용하십니다. 저도 광고주분들께는 해당 캠페인을 제안 드리는데요. 인지도 캠페인은 광고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최대한 많이 도달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고, 잠재 고객 캠페인은 보통 DB 수집을 목적으로 두고, 참여 캠페인은 이 광고를 통해 좋아요, 댓글과 같이 사용자의 참여를 우선적으로 두고, 앱 홍보 캠페인은 말 그대로 앱 설치, 앱 참여를 중점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트래픽 캠페인을 통해 클릭수를 최대한 끌어올리고 자사몰로 랜딩될 수 있게 해 자사몰에 쌓인 잠재 고객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환 캠페인을 동시에 운영하면 최적의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환 캠페인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픽셀 설치가 필수인데요. 픽셀은 웹사이트 방문자의 행동을 추적하는 도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광고를 원하는 타겟에게 노출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픽셀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사이트에 방문한 사용자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유입되었는지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픽셀은 필수적으로 설치를 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픽셀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하시면 전환 캠페인뿐만 아니라 메타 내 타 캠페인에도 제한적이고 오직 트래픽 캠페인으로만 광고를 운영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자사몰로 사용하고 계신 경우 스마트 스토어는 픽셀 설치가 불가한 점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픽셀 설치 방법은 자사몰이 어떤 유형인지에 따라서 방법이 나뉘는데요. 만약에 자사몰 호스팅사가 카페24인 경우에는 어드민 페이지에 페이스북 채널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픽셀부터 상품까지 연동되기 때문에 쉽게 픽셀을 연동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카페24가 아니라고 하면 페이스북 내 이벤트 관리자를 클릭하고 데이터 세트를 추가해서 수동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사몰을 구축한 개발자가 따로 내부적으로 계시다면 전환 API 연동을 통해서 해주시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 설치를 통해 수동 설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픽셀 설치와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홈페이지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 심도 있게 다루기엔 한계가 있어서 이런 방법이 있다 정도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픽셀 설치도 완료가 되어서 전원 추적이 가능하고 정상적으로 메타 광고를 돌릴 만한 준비가 됐다고 하면 캠페인과 광고 세트를 어떤 식으로 구성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요. 본격적으로 세팅에 앞서서 광고의 KPI와 예산을 명확하게 정해 주셔야 합니다. 몇 개의 제품을 광고를 진행을 하실 건지, 주력 상품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먼저 선정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한 개의 캠페인 안에 광고 세트를 어떻게 할당할 건지, 각 광고 세트 단에 몇 개의 소재를 제작할 것인지 미리 내부적으로 규정하고 광고를 돌려야지만 광고비 누수가 덜 되는 효율적인 광고를 집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패션과 뷰티 업종과 같은 경우에는 광고를 통한 최대 목적이 브랜드의 웹사이트로 유입시켜서 구매와 같은 전환을 일으키는 것이 최대 목적인 경우가 많은데요.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마케터 분들이 전환 캠페인을 진행하시지만 데이터 모수가 확보되지 않은 신생 브랜드 같은 경우엔 트래픽 캠페인도 함께 병행하면서 데이터 모수와 브랜드 인지도를 함께 쌓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래픽 캠페인 2, 전환 캠페인 8과 같이 이런 식으로 예산을 분배해서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타겟에 따른 캠페인 운영 방식도 달라지는데요. 타겟에 대해 짚고 넘어가자면 메타에서는 보통 논타겟, 관심사에 따른 상세 타겟, 그리고 픽셀 기반으로 맞춤 타겟, 유사 타겟으로 진행을 합니다. 광고를 진행하게 되면 광고주분들 생각과는 다르게 생각지 못한 타겟층에서 전환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처음 집행하시는 분들에게는 논타겟으로 진행하는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커머스 업종과 같은 경우에는 DB 업종과 다르게 내 상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스크롤을 내리다가 광고를 발견하고 구매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광고를 집행했을 때 타겟을 딱 한정해서 진행하기보다는 처음에는 논타겟으로 집행하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메타에서는 어드밴티지 플러스 타겟이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는 머신러닝이 이 광고에 관심을 가질 만한 타겟을 알아서 찾아서 타겟으로 설정해서 광고를 노출시키는 기능입니다. 어드밴티지 플러스 타겟 기능을 사용해서 성별과 연령 그리고 지역은 대한민국으로 설정해서 아주 러프하게 잡은 논타겟으로 설정한 광고 세트 하나, 그리고 관심사에 따른 상세 타겟팅도 가능한데 이건 고객들의 행동 데이터를 분류해서 관심사나 특정 행동을 지정을 해 이런 관심을 보이는 사람에게 노출을 해줘 라고 설정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 타겟팅을 설정을 해서 노출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관심사 기반으로 상세 타겟을 설정한 광고 세트를 두는 것을 일반적으로 하는데요. 만약 이렇게 광고 초기에 돌려보고 어느 정도 데이터가 쌓였다면 맞춤 타겟과 유사 타겟도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맞춤 타겟은 내 비즈니스와 관련 있는 사람들을 타겟팅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우리 브랜드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우리 브랜드의 상품을 클릭하거나 장바구니를 담거나 좋아요, 저장 등 우리 브랜드의 비즈니스에 관련된 행동을 한 사람들을 타겟으로 지정해서 광고를 노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장 큰 효과는 무엇일까요? 바로 리타겟팅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우리 브랜드에 관심을 보인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한 번 더 광고를 노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전환율을 끌어올리기에 용이하겠죠. 또 유사 타겟을 활용할 수도 있는데요. 유사 타겟은 우리 비즈니스와 상호작용을 한 유저와 비슷한 유저를 찾아내는 타겟팅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브랜드가 3040 남성을 타겟으로 한 가방 브랜드이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 우리 브랜드와 비슷한 유형군의 비즈니스와 상호작용을 한 타겟을 찾아내서 그 사람들에게 광고를 노출시키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맞춤 타겟과 유사 타겟을 잘 활용하면 우리 브랜드와 관련 있는 타겟들에게 광고를 노출함으로써 전환율 극대화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우선 1차적 오디언스 타겟과 관심사를 기반으로 한 타겟을 설정해서 광고 세트를 돌려본 후에 데이터 모수가 어느 정도 확보됐다면 우리 비즈니스에 관심을 보이거나 우리 비즈니스와 유사한 비즈니스에 관심을 보인 사람들에게 광고를 노출시키는 맞춤 타겟, 유사 타겟을 활용한 리타겟팅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메타는 DA 광고 때문에 소재가 중요하다는 이야기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 중요한 소재를 어떻게 제작하는 것이 좋은지 메타 실제 노출 지면의 예시를 들어보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패션 업종에서는 요즘 가장 반응도가 높고 효과가 좋다고 판단되는 소재는 이런 카탈로그 형식인데요. 제품 정보를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고 하나의 상품군뿐만 아니라 우리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품군을 보여줄 수 있고 대놓고 광고라는 느낌보다는 패션 플랫폼에서 보는 소개 페이지처럼 노출되기 때문에 클릭률과 전환율의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 룩북을 소개하는 짧은 릴스 형태를 스토리 지면에 게재하는 방법도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코디 추천과 같이 패션 정보 제공 게시글을 활용한 소재도 요새 많이 보이는 패션 소재 트렌드입니다. 뷰티 업종과 같은 경우에는 소구 포인트를 확실히 드러내는 것이 좋은데요. 할인율과 프로모션과 같이 혜택성을 강조하는 소재와 제품 실사용 전후 비교 사진과 같은 소재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트렌드와 소구 포인트를 강조한 소재를 뿜어내도 이 소재가 광고에 진짜 효과적인 소재인지 아닌지 기준을 잡기가 애매하다고 느끼시는 분도 많으리라 예상되는데요. 제 말이 무조건 정답은 아니지만 보통 광고 세트 1개당 5개의 소재를 통해서 광고를 돌리는 편이 좋고 그 소재에서 CPM과 CPA를 기준으로 잡고 소재 효율을 분석해주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영 빅세일이나 무신사 불프데이와 같이 업종 내 큰 프로모션이 발생하는 기간에는 해당 기간과 겹쳐서 함께 자체적으로 광고를 돌리는 경쟁사가 되게 많기 때문에 이때는 광고 자체가 사용자에게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CPM 단가가 치솟을 수 있는데요. 이런 내외부적 상황을 모두 고려해서 평가를 해주셔야 합니다. 나와 유사한 업종의 CPA 평균 단가와 이전 광고 성과의 CPM, CPA, CTR, CVR을 모두 고려해서 소재를 온오프 처리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CPM 단가가 높다고 해서 무작정 끄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른 CVR, CTR까지 모두 고려를 해서 전체적인 광고 성과를 종합해서 판단을 해주셔야 합니다. 특히 패션 뷰티 업종과 같이 레드오션인 시장에서는 경쟁이 심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소재 베리에이션을 통해서 광고 성과를 최적화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무신사, 올리브영과 같이 대형 플랫폼사와 결합한 협력 광고를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인스타 피드를 내리다 보면 이런 식으로 무신사나 올리브영 랜딩으로 이어진 협력 광고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협력 광고는 해당 플랫폼사가 소유하고 있는 비즈니스 카탈로그를 브랜드 측으로 열어줘서 플랫폼 페이지로 랜딩할 수 있는 광고입니다. 메타 대시보드 상에서 플랫폼사의 전환값을 비롯한 광고 성과를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플랫폼사에서 내 비즈니스에 관심을 보인 사용자 데이터를 잠재 고객으로 설정해서 리타게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형 플랫폼사로 랜딩을 하게 되면 전환과 클릭률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도 굉장히 많이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패션 뷰티 업종 내에서의 메타 광고 활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브랜드에 맞춘 메타 광고 컨설팅을 받고 싶은 광고주분들은 영상 하단에 있는 네임카드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